설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 찌꺼기를 통해서도 병이 전파되는 만큼 잔반을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현장 실사도 다음 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남의 건축사들로 한정한 공공주택 설계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후손의 인권을 위해 온몸을 바친 고 김형률 씨의 추모제가 최근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외침을 되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강행하면서 물적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인데요. 대우조선 현장 실사도 빠르면 다음 주 초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두 개 수직 구조인 회사로 나눠져 모회사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바뀝니다.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 승인을 받으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주총 저지를 위해 전면 파업과 정보농성에 나섰던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총 당일 장소를 바꿔 안건까지 처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총 장소를 긴급하게 바꾼 두 차례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 분할이 원칙적으로 무효인 만큼 연대투쟁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법적 문제는 금속노조와 논의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투쟁은 어쨌든 현대중공업 지부와 금속 대우조선 지회가 좀 머리를 맞대서 강구한 연대투쟁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주총에 이어 빠르면 다음 달 3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도시의 아파트들은 천편일률적이고 비창의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남의 건축사들로 한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LH가 마련한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위한 현장 설명회. 경남 지역 건축사무소 소속 50여 명이 설계 지침과 공모 심사 운영 등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는 규모도 크고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전국 공모를 하지만 이번엔 경남의 건축사들로 한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밀양시 부북지구의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307가구로 올해 사업 승인이 나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밀양 지역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을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설계 용역비는 9억 2천만 원입니다. 특히 중소설계사무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설계사에게 일부 설계 공모 발주 물량을 할당하는 신진 건축사 쿼터제도 적용했습니다. 지역의 업체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설계를 구현해 보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 공모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원폭 2세, 3세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온몸을 바친 원폭 2세 고 김형률 씨의 뜻을 잇자는 추모제가 최근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외침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봄 유전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원폭 2세 환우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형률 씨.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원폭에 의한 그런 영향이지 않은가. 폐기능이 정상인의 30%에 불과했던 그가 힘든 몸으로 국내외를 동분서주하며 간절히 원했던 건 원폭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광기의 역사가 한국 원폭 이세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폭 2세들의 대변인으로 인권운동가로 불꽃처럼 살다 14년 전인 2005년 5월 36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 김영률 씨. 부모의 고향이자 고인의 묘가 있는 합천에서 첫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원폭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고 김형률 씨가 그토록 바라던 원폭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후손의 상당수가 유전성으로 보이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세를 안 빼면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응? 그 당시 차관, 국장, 올리에 계절목거로 특별법이라도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무명무실하잖아요. 원폭 2세, 3세를 적용 대상에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남은 20대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외침을 국가와 사회가 언제까지 외면할지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자체의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겉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상남도가 청년 의견 수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50여 개나 됩니다. 하지만 개수만 많을 뿐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만족하는 청년은 10명 중에 1명꼴로 낙제 수준에 가깝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성과 위주의 행사가 많은 탓입니다. 단발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보다는 실제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상남도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청년 정책 플랫폼을 신설했는데 청년위원 10명과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로 꾸려졌습니다. 청년들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기존 정책들을 평가하고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목소리와 문제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내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과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10여 개의 청년 정책 사업을 도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을 세울 때 이 정책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청년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청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청년 정책 플랫폼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군 사천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해 1월쯤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송 시장의 아내와 사천시 공무원,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송 시장의 지인도 각각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달 구성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을 보여 특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각각 4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특위는 지난 2차례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특위 활동 범위를 두고 이견만 노출하며 조사 기간 9개월 가운데 2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위의 활동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시의회는 특위위원을 7명 또는 9명으로 변경하고 특위 활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기관 운영 감사에서 정부 포상 추천 지침을 어긴 하동군에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017년 경상남도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정부 포상 신청을 철회하지 않아 해당 직원은 대통령 표창 수상에 따른 표창 감경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포상은 추천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포상 추천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바다를 지키고 앞장서서 보존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어민들이 낭독하고 볼락치어 3만 마리 방류와 수중 정화, 해안변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1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하동읍의 한 공원에서 자신이 무허가로 제첩을 가공해 판매한다고 군청에 신고한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 방안으로 상표권자인 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이 체결한 상표권 매매 계약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거창군은 최근 집행위원회로부터 양측의 상표권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18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연극제를 사유물로 보는 인식이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며 납득하기 힘든 계약을 한 거창군과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아주대학교와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운영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일명 닥터 헬기를 배치해 경기도의 24시간 상시 구조 구급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남해군이 연내 WT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남해는 65살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남해군은 최근 노인이 행복한 WTO 고령 친화도시 지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남에선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가 제곱미터당 648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임야가 제곱미터당 174원으로 공시지가가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개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4%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8%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6월과 7월 사이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거라는 전망에 따라 낙동강 녹조 현상이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남도가 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낙동강 취정수장 운영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조 유입을 막는 조류 차단막과 살수시설을 운영하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가동키로 했습니다.